C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동농축우라는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억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공유한 농축도 60%의 농축우라늄 440kg을 내놓고 핵 포기 등의 조치도 잇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동결자산 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No, we're not talking about any easing of sanctions, giving money, no sanctions, no money, no nothing.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국제수로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며 이란을 향해 해협 재개방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오만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이 조만간 합의 타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합의를 기정사실화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미해결 쟁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만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격에 이란은 미국의 첨단 드론에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항전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군의 작전용 레이더 스크린 영상에 미군의 최첨단 장거리 무인 공격기 MQ-9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무언가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무인기가 폭발합니다. 이란 언론들은 이란 항공우주군의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에 격추된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첨단 추적 회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의 F-35 전투기가 이란군에 포착됩니다. 이후 이란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전투기가 그대로 달아났다고 이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영공을 침범해서 이루어진 방위 체계에 이란 대통령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ويتقاضي مثل تصور نمی‌کردم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قدرت دفاعی ما و سیستم آفندی ما بتونه چنین کارهایی رو بکنه.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 남부 해안선을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은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세 해제에 대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습을 확대하고 나서 레바논 도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교전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확대한 지 몇 시간도 채 안 돼 3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에는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돼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주민들 피난을 경고한 레바논 마을이 5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격 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고 나서 종전 합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희석입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노동 갈등은 물론이고 주주와의 갈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
엄청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혹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가능성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잠재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계약 차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에 대한 10% 매수를 먼저 했고 이번에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최소한 12%가량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서 이러한 노사 분류 같은 것들, 또는 노사 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 사실 보통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성과 유도를 많이 하지 이렇게 크게 영업이익 매수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들이 조금 일반화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어떤 노사 관계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사업부가 이런 식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런 식의 어떤 성과급을 요구하고 받아낸 거는 사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사장단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5년 동안 5조 원의 상생 투자를 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측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파업 때문에 국가 경제에 굉장히 좀 부담을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회에 약간 사실 노사 관계, 노사 협의만 잘 됐으면 일으켜도 일으키지 않아도 될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사과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5조 상생 기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상생 투자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리고 공공방 관리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AI 교육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재 양성에 대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또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사 갈등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또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부 대응하는 방안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받은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사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또 여러 차례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노동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보다는 지금 노동자 그리고 주주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아무래도 회사의 주인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주시장의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채권자들이 일부 주주로서 역할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일부 경영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무 관리라든지 재무적인 성과 측면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주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배경을 보자면요,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주주의 계획을 몫이 가면서 노동자들이 주주의 몫을 빼갔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임원과 직원이 있죠. 사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이야기는 주주총회라든지 이렇게 결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임원의 임금이라든지 보상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받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들이 임원들 경영진에서 위임을 하고 이 경영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가 생긴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임금 계약, 직원들의 임금 계약 같은 것들은 인센티브가 그렇지 않고 폭상적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임 체계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원이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직접 나눠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있는 영업이익보다 노조 측에 가는 게 많으면 아무래도 주주가 받아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결정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생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아니냐. 그리고 주주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고 주주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드리면 일반적으로 직원 같은 경우 직원들의 임금 계약 같은 경우는 경영진 위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것이 배당에 혹은 미래 투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주들이 자기의 권리가 침해했다라고 이해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배당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덜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 명이 넘는 주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이슈는 이겁니다. 이렇게 먼저 노동자들이 이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에 회사가 투자할 자금은 줄어들게 되고 이게 이후에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나면 쓸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배당 혹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 관점에서 최근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 나온 이야기는 예전보다 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공장에 짓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다. 뭐 예전에는 30조 정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첨단 시설이라든지 이 환경 요건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60조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삼성은 용인 산단에 그다음에 이 하이닉스 역시 저 경기 남부 근처에 이제 산단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회업에 들어갈 그 비용들이 조금 원활하게 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약간 있는 것 같다. 결국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경쟁이 있고 지금 반도체 산업의 생강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생강세대를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이 또 주주 손해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 때문에 주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또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측면에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 개정이 됐을 때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동자에게 영업이익을 나눠주는 거 이거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래서 위법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상법에 대한 주주의 권한 보호가 강화